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지수의 움직임은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등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미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의 실적은 공개가 됐습니다. 모두 호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주가의 움직임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오히려 급락하는 종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또 0.3%를 기록하게 되면서 5분기 연속으로 0%대 저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래저래 호재가 없는 오늘입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 진입하게 되면서 원화 약세주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면서 지금 사야 할 종목 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 하실 멘토는요. 추세 추종 매매 기법의 달인이자 상승 모멘텀 발굴의 대가 최영동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는 동안 방금 전에 현대차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의 예상치는 매출이 22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7,500억 원 정도였었는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7,509억 원으로 예상치보다는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단은 16% 정도 전분기 대비 줄어들었다라는 성적을 공개가 된 상태인데요. 일단 공개되기 전부터 현대차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또 원화 약세 때문에 오늘은 한 4% 정도 오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간부로 지금 말씀하신 사이에서도 벌써 한 2% 정도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 6%대에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은 시장에서도 뭐 예상했듯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들보다 순이익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환호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뭐 중간 배당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일단은 뭐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당 1,000원 결정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과연 이제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타 이렇게 뭐 지원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다음 날에 주가가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환율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쉬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중간 배당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과는 좀 다른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역배열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V자 반등을 나타낸다라는 부분들까지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수준 시장에 대한 눈높이들은 맞춰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주가는 뭐 급락하기 이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6만 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을 한번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로 얼마 전 13만 원으로 회복했던 현대차가 어제는 잠깐 쉬어가더니 오늘 급등세가 나오면서 14만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멘토의 전망으로는 16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의 이 환차손 우려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좀 눈에 띄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0.08 정도밖에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락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2070포인트를 지금 넘어서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온기 자체는 여전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진다 뭐 이런 개념들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
분들은 그렇게 선호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외국인의 매도도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라고 시장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을 받아보기 전에요. AS부터 받아봐야겠습니다.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동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한 종목 빼고 모두 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 블루콤은 20.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계속 하락 진행됐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지난주보다는 줄었네요. CJ 헬로비전은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8% 정도 손실입니다. 아모텍이 22%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2만 원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컴퍼니가 현재 신고가 급등 이후에 조정세가 조금 나오면서 수익률이 줄었습니다. 6.2% 수익, 종근당바이오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입니다. 5.4% 수익이고요. 보혜양주 한번 살펴볼까요? 많이 오르는데요. 5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0% 넘게 급등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받았던 유테크는 1% 정도의 손실입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유테크 빼고 다 수익 실현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상반기에 추천해드렸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재미있게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좀 저희가 주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포트를 좀 재편한다라는 개념에서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블루콤, CJ 헬로비전, 아모텍, 미래컴퍼니, 종근당바이오,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익 실현 시키고요. 그리고 유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애플 아이폰이 새로운 이제 애플 아이폰이 신규 라인업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유테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하반기 종목으로 한번 좀 편입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테크 빼고 수익 실현.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지금 블루콤 같은 경우는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가 자체가 14,000원대였고요. 이 종목의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14,000원대에서 유지하게 유지를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고점 자체가 점진적으로 좀 낮아지면서 맥점을 좀 만들어냈던 자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생각했던 자리까지는 뭐 어느 정도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요.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강한 뭐 밑거리들이 좀 달리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예측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포트상에서는 수익 실현 미련 없이 수익 실현을 통해서 다음 종목을 한번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J 헬로비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상당히 좀 좋게 봤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성격이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특성을 좀 보시게 되면 1위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좀 주가에 있어서는 좀 횡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태생적인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급등락을 통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이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매수가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포트를 좀 탄탄하게 좀 지켜줬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임에는 분명은 한데 수익을 주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종목이고요. 차후에 하반기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조금 더 방어적인 흐름들을 좀 요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좀 다시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로 이 종목은요, 13,000, 현재 지금 13,050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13,000을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매도로서 대응을 하고요. 현재 우리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모텍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모텍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월요일에 급등이 있었어요. 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섰고요. 뭐 다른 휴대폰 부품주들에 비해서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탄탄한 종목 중에 하나다.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탄탄한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지금 보유를 해서 갖고 오고 있는데 조금 장기간 좀 가지고 나왔고 2분기 실적까지 보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 뭐 차트적인 그렇습니다. 차트적인 흐름들에서는 너무나 좋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난 이 종목 차트 실적까지 한번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자율로서 막 맡겨드리고 싶은
싶은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럼 목표가 25,000원까지 그대로 예,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십자 캔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크게 하회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들고요. 2분기 실적도 아무래도 이제 NFC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2분기 실적도 우호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이 종목 실적까지 한번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포트를 한번 물갈이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반기에 좀 새로운 종목을 좀 당해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은 매도로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는 보혜양도 조금 아쉽거든요. 예, 보혜양주. 포트에서 가장 많이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수익 실현할까요? 예, 일단은 48.1% 현 시간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가 추천드렸던 가격 자체가 워낙 좋았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추천드렸을 때도 5월달, 6월달, 7월달 초반까지 횡보되는 구간들 속에서 방향성은 분명히 상방으로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1,700원대 추천을 드리고 이후에 2,8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다시 한번 좀 차익성 매물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내수주 관련해가지고 시장을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자 16.5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N자형 패턴으로서의 상승 흐름들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단기적인 수익률로서 한번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까지 2,8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3,000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3,000원대는 한 번쯤은 좀 도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천을 드리는 과정에서 딱 정수로 떨어지는 가능성들보다는 3,000원대를 전후로 해서 매도로 한번 대응을 좀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이 차후에 좀 급등하는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변동폭 최근 들어서 변동폭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익절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한 2,400원 자체를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익절가로서 2,400원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단기간에 고수익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혜양주 아쉬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000원 부근에 온다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익절 가격은 2,400원으로 놓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S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멘토께서 오늘 들고 오신 세일즈 종목은요. LNF입니다. 네, LNF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전문 제조 업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요즘 늘어나게 되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예, 투자 포인트를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앞에서 이제 AS가 상당히 좀 길어져서 제가 빨리빨리 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그랬어요. 예, 저도 말이 좀 빠른 편인데 갑자기 앵커님께서도 말이 빨라지신 것 같으세요. 예, 자, 일단은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NF에 대한 움직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LNF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단기간의 수익을 뽑아보자라는 개념보다는 하반기에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섹터를 한 번쯤 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유테크도 저희가 일단은 홀딩으로서 말씀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들어서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각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큰 산업에 대한 내용들은 여전히 전기차마저도 중국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도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5년도 상반기에 중국 전기차 월별 판매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미국이 조금 이제 회색 색깔 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보시게 되면은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판매 추이가 훨씬 더 길죠. 네, 이제 3월에 추월을 했군요. 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마저 중국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 포커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박스로만 보실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수치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시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중국과 미국의 전기차 판매 비교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1월달은 6,300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6,000대입니다. 오히려 더 적죠.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는 5,500대, 이제 미국 같은 6,900대가 지금 판매가 됐는데, 3월달, 4월달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중국 쪽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쪽보다는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중국 쪽에서에 대한 수요 자체는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산업의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포커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2차전지 원가 구조를 보셔야 돼요. 앞서 저는 이제 뭐 2차전지 하게 되면은 뭐 LG전자, 삼성 SDI가 딱 떠오르실 텐데 네. 사실은 가장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 업종이라든지 소재 업종이 가장 많이 뛰거든요. 네. 그런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 LNF는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차전지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요, 양극화 물질이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36%. 그다음에 이제 음극화, 전해액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2차전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양극화 물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수요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만드는 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의 실질적인 실적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빠졌죠? 예. 예, 정말 겁없이 빠졌습니다. 네. 주가도 마찬가지로 한 2010년도, 2011년도 보시게 되면 주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만큼 주가가 높았을 때가 없었고요. 실적이 이만큼 빠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들, 매출액에 대한 내용들이 급격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빠지면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한 6,900원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역시 주가는 실적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11년도, 12년도, 13년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주가에 대한 횡보 구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횡보 구간이라기보다는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에 추가적인 하방향 지속을 보여주면서 사이드를 좀 기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개화되고 중국 시장에서의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굉장히 좀 세계적인 배터리 업체를 좀 보유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대형 자동차 메이커에서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이 LNF 같은 경우는 LG 화학의 제1차 벤더사입니다. 근데 삼성 SDI를 말씀해 주셔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예. 삼성 SDI 주가가 사실 어제 많이 급락을 했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업적인 측면으로는 얘기가 좀 곤란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이제 합병 이슈,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 주요 업체들 간의 이제 사업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다른 의미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LNF와 삼성 SDI의 급락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LNF는 LG 화학의 제1차 벤더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LG 화학이 올라간다, 그럼 LNF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NF 2차전지 양극화 물질 전지 구분별 매출 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대형 전지용하고 소형 전지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형 전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은. 수준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2015년도 좀 보시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대형 전지 쪽으로의 사업을 좀 많이 변경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직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자, 그렇다고 되면 이제 하반기에 시장이 전기 자동차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LNF도 단순하게 소형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대형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들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포트폴리오도 아직은 좀 미진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시장이 오픈이 됐었을 때 LNF의 횡보가 상당히 광폭의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현재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가격대에서는 분명히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LNF에 한번 차트를 열어볼 차트가 되겠죠?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답답하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6,000원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단기 쌍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2 정도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한 종목이다. 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좀 불거진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좀 보시게 되면요. 주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5년도 초반에 기점으로 해서 5,000원대와 6,000원대를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봉상에서의 저점 자체를 좀 높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이해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격대는 제가 조금 좀 약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를 좀 예측을 좀 해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한 6,8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6,800에서 6,9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립니다. 지금 목표 오늘 가격은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여유 있게 매수를 좀 해보셔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길게 잡아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한 얼마까지 잡아드리는 게 좋아 보이실 것 같으세요? 전고점 얼마까지 보시는 게? 9,000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000원대까지의 움직임들을 한번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좀 핫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만약에 직전 고점 자체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할 겁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더 동반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9,000원을 강한 거래량을 통해서 동반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수정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조금 높은 수익률을 잡아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뭐 굉장히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6,500원 정도로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로서 대응을 6,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6,500원 자체를 좀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로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LNF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NF 매수 가격은요 6,800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이 일차적으로 9,000원까지, 손절 가격은 6,500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멘토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신다면서요? 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목요일 8시, 항상 뭐 8시에는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까먹지 마시고, 꼭 잊어먹지 마시고, 8시 되면 저녁에 저희 샘플러스에 들어오셔가지고, 최영동 멘토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실적 시즌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은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 나셨어요? 물어보게 되면은 수익 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의외로. 좀 아쉽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사실은 계좌 관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좌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주말에 또 2시부터 4시까지 또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영동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세 종목 세일즈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